안녕하십니까. 사암침법을 포함한 모든 침술이 황제인 정통사암침으로서 명의를 배출하는 정통사암 오행침구학에서 오늘은 비과학적 양의학 90번째 시간으로서 골반 장기 탈출증 치료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반 장기 탈출증도 간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죠. 명의가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혼자 40년, 50년을 공부해봐야 명의가 되기는 하늘이 별따기입니다. 매달 마지막 토요일 오후 2시에 정통사암침 소개 설명회가 있습니다. 예약은 필수고요. 본건은 질병치료 백과사전 138호로 등재될 예정이고 참고자료, 원인, 피해야 할 것들, 그리고 치료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밑이 빠지는 병, 골반 장기 탈출증이란 하면서 여기에 관해서 설명을 잠깐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밑 빠지는 병이라고 불렸던 질병인데 골반을 지지하는 근육이 느슨해져서 자궁, 방광, 직장 등의 골반 장기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요실금, 자궁 탈출, 방광류, 직장류, 탈장, 방광요도류 등의 병이 동시에 생기는 병을 말합니다. 통증이 심하고 성관계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고 이 질병은 임신, 출산, 폐경, 노화, 유전적인 이유에도 비만이나 만성변비, 폐질환, 그리고 난산 등의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원인은 아니죠. 오장육부가 건강하지 못하면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질환이 동시에 생기는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특히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유전적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려가서요. 증상은 약간의 압박감, 질을 통해 무언가 빠지는 느낌 등의 통증이 있으며 아랫배에 무게감을 느낄 수도 있고 배뇨 및 배변 장애를 느낄 수도 있다. 질적으로 묵직한 덩어리가 만져지기도 하고 그 덩어리가 빠져나와 있어서 걷기 힘든 경우도 있다. 케겔 운동이 예방과 치료에 좋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복부의 근육도 강화시키려고 하는 방법도 문제가 있죠. 이것도 올바른 방법은 아니고 평소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간이 건강해야 됩니다. 또 배변 시 무리하게 힘을 주지 않는 것이 아무래도 부담을 덜 주겠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것은 안 됩니다. 고섬유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됨으로써 육식을 덜 하게 되기 때문에요. 치료 방법 중에는 모기장처럼 생긴 인공망, 메쉬를 삽입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쓰기도 했는데 이 방법은 이제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죠. 질식, 자궁 척출술, 자궁 고정술, 전 질벽 협축술, 후 질벽 협축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질폐쇄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의 상상을 초월하는 자기 치유력을 무시한 결과로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비과학적 접근 방법입니다. 양의학이 과학이냐 하는 제목으로 요실금 치료 방법에서도 이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치료 방법은 대동소이합니다. 인공망, 아까 메쉬라고 잠깐 설명이 되어 있죠. 골반 장기 탈출증을 치료할 때의 부작용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합병증에는 질 안에 이식한 인공망,
침식하거나 장기에 천공이 생겨서 통증을 유발하는 게 있고 2016년 FDA가 메쉬를 고위험 장치로 분류했으며 합병증이 잦을 수 있다고 경고했고 2016년에는 골반 장기 탈출증 치료를 위한 수술용 메쉬의 안전성 효과가 확립되지 않았으며 이 장치에 대한 추가 임상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라고 발표했고 결국은 FDA에서 쓰지 않도록 얘기를 했죠. 수술 직후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수술 몇 년 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죠. 여기에서 보게 되면 한 여성은 수술 후 약 10년 후 심각한 합병증이 나타나서 그녀의 삶을 망가뜨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양의사들은 항상 핑계를 댑니다. 외과 의사가 적절한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메쉬 수술이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전히 메쉬 이식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미국에서만 해도 수천 건의 질경류 메쉬 소송과 FDA 비판으로 인해 의사와 환자는 메쉬 자체의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고 2019년 6월 7개 메쉬 제조업체는 10만 명 이상의 여성들에게 약 80억 달러를 지불 보상했고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FDA는 안전 문제로 인해 2019년 4월 골반장기 탈출증 치료를 위한 메쉬의 모든 판매 및 유통을 중단시켰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를 가보시게 되면은 질경유 메쉬 문제점과 그 소송들에 대한 사례들이 쭉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원인은 매번 대동소이합니다. GMO 포함 제품, GMO 사료를 써서 기르는 동물들, 백신, 대추, 인삼, 계피, 마늘 등의 과다 섭취, 각종 양방치료, 각종 양방검사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겠죠. 치료 방법으로서는 간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일단 떠오르는 것은 간 정격과 간 승격인데 간 승격이 좀 더 올바른 접근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대부분은 열증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간 승격이 도움이 될 것이고 간 정격에 비해서 말이죠. 또 환열보사법 중에서 간의 열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써서 접근을 해도 되겠죠. 또 다른 방법으로서는 대장정격에 해계, 연고, 행간사를 추가를 해서 치료하는 방법으로 또 굉장히 유효한 치료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골반장기 탈출증은 여러가지 증상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치료 방법과 고서는 완전한 치료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대로 꽤 좋은 결과를 보일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치료 방법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정통사암 오행침구학회에서만 가르치고 있는 비교 맥진법을 써서 오장육부의 허실과 한열을 정확하게 판별을 해서 또 환자가 갖고 있는 다른 증상도 동시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치료 방법이 선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정통사암 오행침구학회에서만 가르치고 있는 김형관 보사법을 모르시게 되면 보를 위해서 쓴 침이 사로 작용할 수도 있고 사를 위해서 쓴 침이 보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없는 것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환자를 해치는 경우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골반장기 탈출증은 치료하기가 매우 쉬운 질병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